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엄청 민감한 주제인 연봉 협상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낚시성으로 제목을 약간 한국에 비해서 연봉이 3배 올랐다라고 적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약간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일해가지고 연봉이 일단 엄청 낮았다는 점. 그래서 낮은 데서 또 오르기는 엄청 쉽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브랜드 마케팅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직무를 전환했다는 점. 보통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브랜드 마케팅보다 좀 승진이 빠르고 또 연봉이 살짝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보다 영국이 평균 연봉이 높아요. 이거는 신입 연봉이 아니라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평균 연봉은 3,47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평균 연봉은 3만 파운드 정도거든요. 이거를 환화로 계산하면은 5,2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보다 평균 연봉이 영국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라를 바꿨기 때문에 연봉을 빨리 올릴 수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영국에서 처음 왔을 때 연봉 협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항상 겸손해라,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는 약간 터부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자를 해준다는 사실에 일단은 감사를 해가지고 나를 채용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연봉을 협상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뽑는 이유는 일단 내가 퍼포먼스 마케팅에 괜찮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 플러스로 제가 한국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꼭 필요한 인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단 비자를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연봉 협상을 하지 않았던 게 되게 전 멍청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해외에서 연봉 협상을 하실 때 저같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할 때 연봉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팁은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유교걸, 유교보이 이런 마인드셋이 깔려 있잖아요. 항상 겸손하고 이런 마인드셋이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연봉 협상을 할 때 제가 항상 머릿속으로 되게 고민했던 점은 이 사람들이 혹시 너는 돈 때문에 일하니? 왜 돈을 이렇게 밝혀? 라고 물어볼까봐 이게 사실 너무 걱정됐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건데 저는 그게 엄청나게 걱정됐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저는 커리어를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꿔가지고 회사한테 너 지금 돈 벌려고 나 뽑는 거야? 나 성장시키려고 나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막 코웃음 치면서 당연히 우리 돈 벌려고 뽑지. 그게 우리 회사의 존립 목적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그냥 뭐 커리어를 발전시키면 따라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마인드셋은 버리고 나 돈 때문에 일해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직장에는 커리어 발전도 있고 나의 자아 성취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있지만 그 돈은 그 중에서도 꽤 중요한 그런 이유에 속한다 라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당당하게 연봉 협상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얼마를 받고 싶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연봉 협상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회사에서 자기의 연봉에 대해서 엄청 불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연봉 협상이 절실하다. 너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러면 너 얼마 받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막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최대한 그 지원자에게 적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은 당연히 그 회사의 그런 기대치 낮은 연봉에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를 받고 싶은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팁.
그러면 내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내가 구직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의 마켓 밸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이 회사에 충성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계속 링크드인이나 헤드헌터한테 계속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다른 기회들도 계속 살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 관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헌터랑 전화를 하면은 이 포지션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통 알려줘요. 그러면은 여러 헤드헌터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 포지션이 마켓에서 얼만큼 받고 있는지를 이런 레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내가 얼마를 받고 싶은지 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협상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팁은 연봉을 올리시고 싶으면은 연봉을 올리고 싶다고 꼭 물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 영국에 왔을 때 이게 가장 크게 한 실수였거든요. 왜냐면 누가 돈 안 좋아해요. 저는 당연히 매니저가 제가 연봉 협상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때가 되면은 제 연봉을 올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은 제가 제 현재 연봉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담을 잡고 지금 내가 다음에 승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봉 협상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계속 체이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연봉 협상을 해줄까 말까거든요. 솔직히 물어보기 어렵고 민망할 때가 저도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야지 연봉 협상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팁인데 연봉 협상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포지션에 대한 그 샐러리의 그런 범위는 정해져 있고 내가 이미 이 범위에서 최상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더 이상 해줄 도리가 없거든요. 보통은 이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연봉을 받아요. 그런데 이때 포기하시지 마시고 연봉 말고 회사가 줄 수 있는 다른 패키지가 있냐라는 거를 꼭 물어보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회사는 렌트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복지도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으니까 그거 패키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너스도 보통은 한국에서는 보너스를 줄 때 그냥 직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퍼센트를 주고 나눠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같은 직급 내에서도 그 내가 입사할 때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너스 퍼센트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협상할 수 없을 때는 이런 다른 것들을 협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팁인데 잘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는 그냥 입사하면은 다 일괄적으로 연봉이 적용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사다리만 착착 올라가면은 남들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편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계속 싸우고 쟁취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치기는 해요. 그런데 또 좋은 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면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저는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앞두시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그런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다들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